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김여정 담화 이후에 남북관계 어떻게 될까요? 지난 4일날 북한 노동당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에 대한 불만을 담은 담화 이후에 5일에는 통일전선부 명의의 담화가 나왔고요. 이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의 모든 선전 매체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대남 비방과 함께 위협이 벌물 터듯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매체들은 마치 욕하기 경쟁이라도 하듯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 또 탈북자들 향해서 온갖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5일날 북한 통일전선부의 담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남측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적은 역시 적이다. 이런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렸다 그랬고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의 주요 내용은 이런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여정 담화에 대한 남측 태도를 비난한 겁니다. 탈북자 쓰레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공화국 비라 살포 행위에 또 이를 묵인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처사에 치솟는 분노와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4일 담화는 쓰레기, 그러니까 탈북자를 말하는 거죠. 이 쓰레기들과 이를 방치한 남조선 당국이 이 사태의 엄중성과 파국적 후과를 깊이 깨닫고 할 바를 제대로 하라는 의미심장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를 대하는 남쪽 동네의 태도가 참으로 기괴하다. 지난해에도 10차례, 올해는 3차례 삐라 전단을 보냈는데 이번 살포를 특별히 문제시하는 것을 보면 대화와 협상을 바라는 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헛된 객꿈을 꾸고 있다. 놀라운 것은 통일부 대변인이 탈북자들이 날려보낸 삐라의 대부분이 남측 지역에 떨어져서 붕괴 연선, 그러니까 이 남북 붕괴선, DMZ를 말하는 거죠. 자기 측 지역에 생태 환경이 오염되고 그곳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삐라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고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민족 앞에 약속한 역사적인 선언과 합의에 대한 엄중한 파기이다. 두 번째는 앞으로 북한 대응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5일날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 사업에 착수할 때 대한 지시를 내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렸다. 남쪽으로부터의 온갖 도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측과의 일체 접촉 공간들을 완전 격폐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고 연속해서 이미 시사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따라 세우자고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겠다는 거죠. 남측이 몹시 필요해야 할 일판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차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다. 어차피 날려보낼 것, 깨버릴 것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막말에다가 공격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 일 이후로 북한 매체들 가운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남쪽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비방과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에 이 통일전선부 담화를 필두로 해가지고 북한 매체들은 연일 대남 비방과 욕설 그리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5일에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실은 6일자 노동신문은 1면과 2면 그리고 6면에 걸쳐서 논평, 각계 의견이라 그러면서 8개의 관련 기사들을 게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7일자에서도 원수 경멸의 성전에 나선 심정으로 이런 6개 기사를 1면에 실었고요. 이어 3면에도 5개 기사, 그리고 여기에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논평이 또 6면에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무려 12꼭지의 기사를 실은 겁니다. 사실 대북 전단 관련 기사로 도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노동신문은 8일자에서도 억센 무쇠마취로 대결 광신자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리자라는 군중 집회 소식을 비롯해가지고 7개의 기사를 3면 전면에 실었고요. 6면에도 동족
적대시 정책이 몰아오는 파국적 후과라는 정세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6일날 남조선 당국의 무기나에 인간 쓰레기들이 감행한 반공화국 적대 행위에 대한 천만 국민의 분노의 함성, 이런 제목 기사 외에도 3개 꼭지를 더 보도했고요. 7일에는 동족 대결광들에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라는 기사 외에 4개 기사를 더 게재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 아주 험한 욕설들을 많이 퍼붓죠. 6일에는 절대로 용납 못할 적대 행위라는 기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7일에는 잿가루를 날려보내겠다. 이런 5개의 글을 실었습니다. 메아리라는 선전 매체도요, 사상 최악의 무지무능 정권, 이런 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 칼을 갈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사들이 그야말로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과 악담들로 뒤덮여 있다는 겁니다. 노동신문의 경우도 7일자 김일철 내각 부총리 기고문에서는 이 더러운 괴물이 남한 당국자를 지칭하는 건데요. 이 더러운 괴물이 네 눈앞에 있다면 당장이 철퇴로 대갈통을 부셔버려도 시원치 않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노동신문의 다른 기고문에서도 험한 막말은 이어졌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도요, 7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남북 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남조선 집권자가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죠. 북남 합의 이후에 제일 많이 입에 올린 타령을 꼽으라 하면 선순환 관계 타령일 것, 그러면서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판판 다른 북남 관계와 조미 관계를 억지로 연결시켜 놓고 선순환 관계 타령하는 그 자체가 무지와 무능의 극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김여정 담화라든지 통일전선부 담화에 숨겨진 5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여정과 통일전선부 담화가 주장하는 바가 과연 뭐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북전단 문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일 뿐이고요. 사실은 대북전단 문제를 기화로 해가지고 남북관계를 완전히 새로 정립하겠다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의중이 이번 담화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남북 대화는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번 김여정과 통일전선부 담화에서 유독 눈에 떠 있는 대목이 남북 대화 관련 내용입니다. 특히 통일전선부의 담화 가운데는 김대중 대통령의 3남이죠.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북한 김여정 부부장 경고에 대해서 우리 측에게 당신들이 성의를 보여주면 우리도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남쪽 동네의 태도가 참으로 기괴하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을 바라는 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헛된 계획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서 통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남측과의 일체 접촉 공간들을 완전 격폐하고, 그러니까 폐지시켜버리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지금 남북 간 대화를 할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얻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화 무용론을 북측이 제기한 겁니다. 사실상 용도 폐기되었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의미는 남쪽 정부는 아직도 북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무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번 김여정과 통일전선부 담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쪽인 문재인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을 무지와 무능의 극치라고 낙인을 찍었죠.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를 심중히 새기고 내용의 자자구구를 뜯어보라 그러면서 북한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통일부에 대해서도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만 내는 집단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대북전단을 말하면서 엉뚱한 환경오염 등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속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말한 겁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실상의 판문점 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담화에서 단정적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상으로는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를 북한이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통일전선부 담화는 이번 사태는 민족 앞에 약속한 역사적인 선언과 합의에 대한 엄중한 파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1 대남 사업 부분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 사업에 착수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대남 사업이란 게 뭡니까? 김여정 담화에서 나온 거죠. 금강산 관광 폐지에서 개성공단 철거,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의 파기 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판문점 선언의 폐기를 언급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은 어차피 날려버릴 것, 깨버릴 것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네 번째 의미는 뭐냐? 대남 도발 가능성입니다. 이번 북한의 담화 가운데 섬뜩한 것은 남측이 몹시 필요해야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차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 하는 대목, 그리고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앞으로 기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도발, 그리고 국지전적 도발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대남 도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의미는 북한이 결코 비핵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여정 담화에서도 나타났고요. 북한 매체들의 선동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담화 가운데 북한이 크게 분노하는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고 전엄, 그러니까 이 김정은에 대해서 거론한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비방했다. 이게 기분 나쁘다. 이런 내용이죠. 북한은 감히 핵 문제를 거론하느냐, 이 식으로 치받았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자면 남한 당국도 앞으로 비핵화 문제는 꺼내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미국과 협상에서 역시 완전한 비핵화는 합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 때문입니다. 대북전단의 핑계일 뿐이고 근본적 문제는 말만 있지 행동은 전혀 없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하지도 않을 남북 철도 사업을 보시기 바랍니다. 떡하니 기공식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진척이 없습니다. 북한의 이런저런 식으로 달콤한 메시지를 엄청 투척을 했는데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실행 가능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말부터 던져놓고 보는 못된 행태를 행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쪽 국민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쇼하듯이. 북한에게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생각하지도 않고 해내지도 못할 일들을 북한에게 던져왔다는 겁니다. 최근에 5.24 조치도 그렇고요. 해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추진하는 북쪽 기업의 남쪽 투자 가능 발언, 다 그 똑같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실현 불가능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간이라도 빼줄 듯이 불쑥 말부터 꺼내놓고 보는 문재인 정권의 습성이 북한을 분노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폐기를 당하기에 이른 거죠. 또 하나는 성동격서 전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국을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 국지전적 도발을 한다 그러면 한국 내에서 북한을 달래야 된다는 여론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유도해보자는 발상일 겁니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더러 트럼프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대북 제재 완화를 꼭 해야 되라는 숙제를 지금 북한이 내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보수 정권 시절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남북 대화는 이미 중단되었지만 앞으로는 희망마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뿐 아니라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 그리고 개성공단 철거, 이거 현실적 조치로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2년 전 100억 원 이상을 들여 만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아예 남쪽 인력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을 직접 겨냥한 도발들도 심심찮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전전긍긍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의 보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헛다리 짚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7일 정부의 기본 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 할 거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죠. 제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소한 김여정과 통일전선부의 담화 그리고 문 대통령을 모욕한 노동신문 보도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긴 뭐 그런 소리 할 정도의 생각이 있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 이 상태로 흘러가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진짜 황당한 것은 이런 상황에 집권여당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7일 날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평화 뉴딜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가 오히려 코로나19를 고리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어이상실입니다. 저렇게 때와 시도 구분 못하고 내용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차기 대선 주자라는 것이 정말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 쪽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말을 북한에게서 듣는 겁니다. 여기 북한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일자 조선의 오늘에 실린 건데요. 민주당 속 그리고 집권 여당 청와대는 모르는 것들을 북한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가련한 식민지 하수인인 처지에 저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기에 흰소리를 한다는 말인가. 세계가 인정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나 상전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 미국의 요구를 하면 그것이 설사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 해도 항변 한마디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남조선 당국의 가련한 처지다. 그런 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에도 남조선 당국이 이른바 북남관계 발전을 추동하겠다고 하면서 귀맛 좋은 말들을 수없이 드러났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실력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한미 간 갈등 상태죠. 동맹마저 위태롭죠. 한일 간 외교관계 단절 직전이죠. 한중 간 그저 중국만 바라보고 있지만 중국은 완전히 한국을 무시하죠. 한러 간 별 의미 없는 관계죠. 남북 간 이제 대화 단절을 넘어서 파국으로 치닫는 중입니다. 이것이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